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의 개념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려고 해. 그래서 조선에 보면 처음에 태종이 뭔가 강력한 왕권으로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지, 그렇지? 그래서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종에서 세종이 만들어진 거, 세종이 뭐 충녕대군이었는데 원래 장자인 양녕대군이 왕이 안 되고 세종이 왕이 됐잖아. 근데 세종이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왜냐면 태종이 강력한 왕권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여나간단 말이야. 오케이? 항상 나라가 시작될 때는 이런 작업이 있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보면 태종이 어떻게 했냐면 태종이 아까 그 민씨 부인들 있지. 민씨 부인의 처남들 나중에 외척이잖아. 이게 외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왕비 쪽. 항상 이 외척 쪽이 문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처남들 쪽을 다 죽여. 그리고 세종도 외척 쪽을 많이 죽여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외척들은 이렇게 힘을 많이 발휘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세종은 더욱더 뭐 과학기술과 다른 쪽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태종이 기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태종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재위한 기간은 18년 동안이었는데 내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던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케이? 근데 태종이 초반에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세종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 아까 전에 육조 직계제 했었잖아.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한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육조 직계제니까 왕권이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의정부 서사제는 그래도 좀 풀어주는 거야. 신하들에게. 우리 전에도 봤지만 왕권과 신권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 전에 했을 때 이 신권이 귀족이 될 수 있고 귀족의 권리. 항상 귀족들은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항상 귀족들은 왕이 만약에 좀 약하면 자기네들 권력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 그제? 근데 태종 때 강력한 왕권으로 쫙 눌러버렸단 말이야. 그게 육조 직계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왕이 있지. 태종 때 의정부를 만들었다 그랬지. 의정부를 지금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뭐 국무회의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국회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는 삼정승이 있다고.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육조가 있단 말이야. 육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기획재정부니 이런 각종 부서야. 행정부란 말이야. 집행기관이야. 얘는 집행기관이고 얘는 의결기관이야. 근데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이 의정부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다이렉트로 보고 내리고, 이때는 의정부의 기능은 없었다는 거지. 의정부의 기능은 아주 최소한만 시키고 나머지는 육조랑 다이렉트로 왕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이게 육조 직계제야. 그래서 태종 때도 그랬고 또 세조 때도 또 육조 직계제를 했다 그랬지. 그건 또 왕권이 아주 강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정부를 위시한 그런 신하들의 권력은 좀 더 나았겠지. 왜냐하면 의정부가 왕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세종은 성군이잖아?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하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육조에서 의정부한테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왕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것들은 보고 안 해도 돼 해서 보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 또 반대로 왕이 의정부한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그걸 심의 의결해서 또 육조한테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단계가 생기다 보면 왕권은 좀 나름대로 견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거든. 오케이? 자, 이런 게 그럼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전에 아까 태종 때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왕권과 신권의 관계. 그러면 신권이 있잖아. 왕권보다 앞설 수는 없어. 그럼 세종 때는 이 신권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야. 왕권과 신권의, 그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야. 오케이? 우리 이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언제 봤어?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누가 있었어요? 신문왕 있었지? 그렇지? 신문왕이 있었고, 신문왕 때 뭘 해? 노급을 폐지하지.
이 노급이라는 권리가 누구의 권리 있어요? 귀족의 권리니까 이 노급을 폐지하면서 강력한 왕권으로 억눌렀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신라 때 뭐라 그래? 전제 왕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점점점 이제 귀족이 권한이 낮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때를 특히 또 신라 중대라고 부르고 이 신라 중대 때는 어떻게 묘사돼? 왕권은 엄청나게 강하고 그다음 귀족의 권한, 특히 귀족 중에서 우두머리인 이 상대 등의 권한은 엄청나게 약하다. 이렇게 묘사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 경도왕 때 보면 다시 노급을 부활시키지? 그렇지? 자, 이런 모습이랑 비슷하지? 그렇지? 왕권과 신권이. 어? 그 다음에 또 고려 때가 있단 말이야. 고려 때 광종이 있지. 고려 때 광종이 강력한 왕권으로 사람들 많이 죽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하지. 노비안건법. 이 노비안건법이 뭐라 그랬어요? 노비안건법이 귀족, 그 당시에 귀족이 호족이었는데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는 바로 노비들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지. 억울하게 잡힌 노비들이나 이런 노비들을. 그럼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성종 때 노비 환천법을 실시하면서 다시 그 노비들이 복귀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왕이 있는 체제로 그냥 계속 유지되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엄청 빡세게 맨날 너네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학원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가끔씩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풀어지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요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 갑자기 웬 장사 얘기냐? 장사할 때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아니면 기업의 오너가 밑에 사람들을 그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뭔지 알아? 처음에는 빡세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빡세게 하면 처음에 이러잖아. 저 새끼 저거 뭐지? 그래서 되게 싫어한다고 처음에. 그래서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지. 알바라 만약에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한 달이 딱 지나간 다음부터 원래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 사람은 되게 쌀벌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한 달 뒤에 알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너네들도 알바 해본 적이 있겠지만 알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돈과 그다음 쉬는 거지. 다 엄청나게 바쁜 날 되게 쌀벌하고 저 새끼 맨날 욕하는 놈인데 갑자기 봉투에다가 돈을 딱 줘. 응? 이 사람이 뭐지? 와, 되게 갑자기 기분 좋아지지. 그래서 그 처음에 봤던 그 첫인상은 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다가 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 집에 제사라고. 그래 갔다 와. 저 사람 저런 새끼가 아닌데 원래. 그렇게 쫙 하다 보면 걔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충성하게 돼 있다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되게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엔 그거. 그래서 내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경찰학교 때 너네가 여기 다 공무원 할지 뭐 할지 모르잖아. 집에도 부모님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 요즘에는 밑에 사람들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되바라진 애들도 많고 이래서. 근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란 얘기야.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경찰학교 때 수업을 들었는데 그 경찰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면 사회인이니까 애들이 다 자. 내가 경찰학교에서 1등 하긴 했지만 그 수업은 나도 못 견딜 정도로 아주 졸린 그런 수업이었어. 근데 어떤 좀 대머리 있는 그런 아저씨야. 그러니까 형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뭐라 했냐면 내 수업에는 규칙이 딱 2개가 있다. 딱 얘기했어. 처음에. 되게 쌀벌하게 생겼어. 뭐냐면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랑 눈을 마주쳐야 된다. 만약에 수업 시간에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수업 시간 밖에 나가야 된다. 딱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1분 1초라도 늦으면 내 수업 못 듣는다. 딱 이렇게 했어요. 뭐 때리고 이런 거 없어. 딱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6개월이 딱 지나갈 때 다른 수업은 막 지각생도 많고 이런데 딱 그 수업은 한 명도 좋은 애가 없었고 그 수업은 한 명도 수업 시간에 지각한 사람이 없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봤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빡세게 하면서 뭐 재미도 없어요. 수업하는 게 뭐 강의력이 별로 없어. 내가 봤을 때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졸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때리지도 않는데
애들이 막 꼬집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막 노력해. 나도 그랬었고. 한 명도 안 졸아. 근데 그러다가 한 2주 지난 다음부터 수업을 안 나오고 자기가 그 형사였을 때 겪었던 얘기 있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어, 사실은. 수업 안 하는 거나 재밌는 얘기 하는 거지. 근데 그 재밌는 얘기 완전히 영화 같은 얘기야.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지, 애들이. 와. 근데 대신 그 규칙은 지켜, 애들이. 끝때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물어봤어. 제일 기억에 남는 교수가 누구냐? 다 거의 95% 이상이 다 그 교수였어. 그때 깨달았지. 아, 이게 밑에 사람들 관리하는 방식이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돼, 그게. 그래서 밑에 사람 관리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그거야. 그래서 내가 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 아닌데 김정은이도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일단은 김정은도 처음에 막 애들 막 죽이고 이랬잖아. 특히 또 자기 측근부터 죽였잖아. 맞지? 딱 그런 모습 보면 와, 저 새끼는 자기 측근부터 죽이는 정말 쌀벌한 놈이다.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나이 어린 놈이라고 얕봤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랬을 거 아니야, 첫인상이. 근데 지금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풀어주고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걔네들한테. 근데 그렇더라도 걔네들은 아마 반란할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인상이야.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얘네들은, 이 왕들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 풀어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귀족의 권한이 이렇게 올라간 거라. 귀족의 권한이 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왕권을 뛰어넘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전까지는 나라가 잘 유지되는 거지. 왕권을 견제해 가면서. 이해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알겠지? 요것이 바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해 봤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역사는 반복된다는 모습을 한번 봤고, 그다음부터